몸의 이 변화를 감지해서 나는 화났다, 나는 두렵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짜증나, 막 화나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바꿔야 감정도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예민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해, 너무 민감해,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머리로는 알아요. 이건 너무 사소한 일인데? 이 정도 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랬던, 어떤 일이 생겼던, 어떻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짜증이 나고, 또 그렇게 짜증이 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나는 왜 이럴까? 또 힘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민하다는 게 뭔가 좀 날카롭고 민감하고 막 이런 거요. 좀 둔감하게 그냥 웬만한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민하다는 건 일단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겠죠. 내부로부터 받는 인터로셉티브 자극도 있습니다. 그건 일단 잠깐 접어두고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 딱 5개밖에 없어요. 우리 뇌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은 제일 큰 게 시각, 눈으로 받는 거, 청각, 소리 들리는 거,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이 5개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오감. 그러면 예민하다, 민감하다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촉각으로 치자면 이렇게 쳤을 때 어떤 분은 살살 뭐가 치네 정도인데 어떤 분은 우와 이게 뭐지? 끔찍하게 느껴져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민감한 거겠죠. 그러니까 감각 신호 자체가 증폭돼서 크게 내 뇌로 올라올 때, 그런데 이런 식의 민감함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감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이 감각기관, 신경계가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증폭해서 우리 의식, 대뇌 피질로 올려보내는 그런 현상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너무 민감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 이런 거는 그거와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이런 잡음이 부스럭부스럭 아니면 삭삭 아니면 어디선가 무슨 뭐 공사를 하든지 망치질을 하든지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멀리서 조금 들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방 안에 있는데 멀리서 무슨 잡음이 들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잡음이 들리나 보다로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소음, 그 잡음에 너무 신경이 거슬리고 있어서 이거 못 참겠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건데 그 청각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가 뇌에 조금 증폭돼서, 그러니까 귀가 좋은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귀가 좋은 거랑 다르고 같은 데시벨에 같은 레벨에 같은 이 크기의 사운드가 들어와도 그걸 뇌에서 처리하는데 그 주의라고 하죠. 어텐션이 그걸로 지나치게 많이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주의를 쏟지 못하고 내 주의, 어텐션이 자꾸 그 소음으로 가면 일에 방해가 되니까 짜증이 나고 힘든 거죠. 그렇게 청각에 민감하신 분, 촉각에 민감하신 분이 상대적으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흔히 우리가 어떤 성향으로 우리가 분류하냐면 내향성, 여러분 잘 아시죠? 외향적인 인간과 내향적인 인간이 있다 할 때 내향적인 분들이 대부분 이 외부적인 이 자극에 대해서 감각기관이 아니라 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음을 들어도 더 민감하니까 이 내향적인 분들은 조용한 데를 좋아합니다. 좀 어디 가도 좀 조용한데 사람 많지 않고,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자극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사람 많고 시끄럽고 그거 별로 괜찮아요.
또는 그런 어느 정도 자극이 있고 사람 많고 시끄러워야 또 기분 좋고 신나요. 그걸 외향성이라고 하고, 좀 자극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거, 그 내향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10중 8구 내향적인 분은요, 내성적인 분은 시끄러운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막 리듬이 세고 시끄럽고 하드락 막 이런 시끄러운 음악, 그거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좀 예외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사람과의 만남도 좀 피하고 조용한 걸 더 좋아하고, 근데 외향성, 내향성은 사실은 둘 다 갖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내향적인 사람이 다 민감화되는 거냐? 아니요. 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들어오는 감각 신호가 에서 뇌가 그걸 증폭시킨다 하는 거, 같은 소리라도 더 시끄럽게 들린다 하는 민감함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감각 신호에 대해서 내 어텐션이 더 많이 가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게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쟤는 너무 예민해, 쟤는 너무 민감해, 왜 저렇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잘 내 하는 민감함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 자극이 편도체를 쉽게 활성화시켜서입니다. 그러면 또 편도체 활성화? 또 편한 전할 얘기하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편도체가 뭔가만 말씀드릴게요. 편도체는 뇌 저 깊숙한 곳에 양쪽에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뇌의 알람벨, 비상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그 알람이 켜지면, 즉 편도체가 확 활성화되면 우리 신체를 착착착착 변화시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근육에 에너지가 많이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렇게 진화되어 왔으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 스트레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우리 근육의 에너지를 잘 보낼 수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평소 쓰는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위장기관입니다. 약 30%가량 씁니다. 그래서 위장기관의 기능을 팍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글로 갈 에너지를 근육으로,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또 팍 떨어뜨려서 글로 갈 에너지를 근육으로. 그리고 또 전전두 피질이나 이 대뇌 피질, 뇌가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한 20에서 25% 씁니다. 그것도 확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로 갈 에너지도 근육으로. 그러니까 소화기관, 면역기관, 뇌, 뭐 각종 주요 기관이지만 그렇게 시급하진 않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막 멧돼지가 달려온다든지 호랑이가 날 쫓아온다든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신체 기능들을 탁탁탁탁탁 차단시키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근육으로 보내줍니다. 근육으로 보내려니까 호흡 가빠지고 산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영양 공급해야 되니까 혈액 보내야 되니까 심장박동 빨라지고, 그런 상황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고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외부의 어떤 그 위험 요소로부터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는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편도체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먼저 우리 뇌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우리 몸에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 몸에 그런 변화가 오면 우리 의식에서는, 대뇌 피질에서는 두렵다 하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은. 그런 상황을 두렵다라고, 그런 감정으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맞서 싸워야겠다, 그런 상황을 공격 행위에 접어드는 순간 이미 공격 행위가 들어가요.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그거를 분노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두려움, 불안이나 두려움은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몸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편도체 활성화로 인해서 내가 몸의 상태가 차차차차 변했어. 그거를 우리 뇌에서는 감정으로, 부정적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감, 어떡하지? 막 그 걱정, 불안감과 막 짜증나고 화나는 분노의 감정은 뿌리가 같습니다. 편도체 활성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거, 기억을 떠올리는 거랑 어떤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랑 다 멘탈 작용이다, 마음 작용이다. 그래서 같은 레벨로 봤는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고 실제로 이게 다 나오니까 지난 20, 30년 전부터는 서서히 그게 아니네. 감정은 몸의 문제네. 이게 밝혀졌고 이제는 이 뇌과학이나 이런 학계에서는 완전히 감정은 몸의 문제다. 마치 우리가 더우면 더위 느끼잖아요. 몸에 땀이 나고 그러면 덥다라고 느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몸의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덥다라고 의식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선풍기를 틀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뭐 찬물 샤워를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더워 라는 생각이 감정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덥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몸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덥다고 생각해서 더운 거, 그거는 뭐 요만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방이 더워가지고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난다, 내가 두렵다라고 느끼는 건 이미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내는 몸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불안감이 자꾸 올라오시는 분들은 자꾸 두려워하는 몸 상태,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몸의 차원이에요. 몸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으로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나쁜 기억을 떠올렸더니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쁜 기억 떠올리죠? 그럼 몸이 변화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몸이 변화하니까 그 몸의 변화를 내 뇌가 감지해서 나 화났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에 대한 인지 있잖아요. 두려움, 짜증나고 화나고 이 감정에 대한 인지는 몸의 변화이다. 그거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방이 더워져서 너무 덥다고 느끼는데 나는 덥지 않아, 나는 덥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 체온이 내려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만성 통증으로 몸이 아파. 몸이 아프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든지 뭐 가슴이 아프든지 편두통으로 머리가 아파요. 그건 생각이 아프다는 생각 때문이야. 그래서 난 안 아파 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통증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이 변화를 감지해서 나는 화났다, 나는 두렵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짜증나, 막 화나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바꿔야 감정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민한 문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예민하다는 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떤 자극, 소리든지 뭐 촉감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 지나가는 말로 누가 한 마디 툭 던진 거, 이런 게 나의 편도체를 쉽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이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 신호에 대해서 뇌가 과도하게 반응한다 하는 예민함도 있지만, 보통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쟤는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 저 사람 너무 예민해,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 갈등을 하고 난 너무 예민해 라는 건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쉽게 내 편도체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겁니다. 분노나 두려움이나 짜증이.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분노나 두려움은 한 뿌리라고 했는데 같은 거냐? 네, 같은 겁니다. 불안감, 두려움이 해결 안 될 때 짜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갈 수 없을 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뭔가 집착하고 있고 걱정하는 분들은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결코 멘탈이 강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약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겁니다. 조그만 강아지일수록 더 왕왕 잘 짖습니다. 큰 개일수록 자기 힘을 알고 별로 두려울 게 없는 큰 개는 잘 안 짖어요. 근데 조그만 개는 두려워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막 짖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를 많이 내시는 분 있잖아요. 민감하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 그분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 끊임없는 두려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 어떡하지, 누가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등등등등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짜증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도체 활성화, 이거는 뉴런의 액티베이션,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편도체가 잘 활성화되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도체가 잘 활성화되도록 훈련을 시켜놓은 분이죠. 그런 분들이 불안 장애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 많이 겪는 겁니다. 실제로 예민해서 문제다 할 때는요, 내가 어떤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지 않을 가능성이 90%입니다. 실제로 예민해서 괴로운 분들은 한 10% 될 거고요. 대략 90% 이상은 자극에 대해서 내 편도체가 너무나 쉽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극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불안감이 올라오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극에 대해서 너무나 나쁜 기억이나 막 이런 신체 반응이 바로 올라와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왜? 깜짝깜짝 잘 놀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예민한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그릇이 와장창 깨지든가 아니면 무슨 물건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 물건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떨어졌나? 이 정도인데 어떤 사람 아이고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심장박동이 순간 불규칙해지고요. 뭐가 서늘하게 내려가는 것 같고요. 신체의 감정이 확 느껴집니다. 깜짝 놀랄 때 뭐 이렇게 되면서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민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그분의 뇌는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무슨 위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몸의 반응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잘 놀라는 아이들이나 깜짝깜짝 잘 놀라는 어른들은 내가 심장이 약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두근두근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심장이 놀랐는데 왜 두근두근댈까요? 편도체가 하는 일이에요. 심장을 두근두근 빨리 뛰게 해서 혈액순환 빨리 해서 근육에 에너지 보내서 위기를 탈출하자 하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민하다는 건 누가 뭐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내가 뭘 보거나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수많은 자극이 들어오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고 무덤덤하게 지나갔을 일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반응한다. 근데 여기서 반응이 뭐냐면 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즉 나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편도체가 쉽게 그런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민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편도체가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극에 대해서 편도체가 같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네,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편도체 안정화 훈련 어떻게 하는가? 제가 다른 그 영상에도 강의로 남겨놨고요. 또 빨리 책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면소통 8장 9장, 그 내면소통 8장 9장이 몸을 통해서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훈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효과 봤다는 게, 저도 이 정도로 효과 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 보신 게 존 2 트레이닝입니다.
그 존투 트레이닝법도 제 내면 소통책에 잘 설명해 놨는데, 한마디로 최대 심박수보다 한 70% 되는 심박수, 분당 120 또는 130,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재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그 젖산 역치, 락테이트 트레셔홀드라고 그래요. 젖산 역치 정도가 대략 됩니다. 즉, 그 정도가 뭐냐 하면은 들여 마시는 산소와 내 몸이 소비하는 산소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동하면 그렇게 숨차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이게 운동이 이렇게 살살해서 운동이 되나 하는 정도 느낌. 그걸 계속 30분 이상 하잖아요. 그럼 땀이 좀 살짝 나는 정도고, 무리도 안 됩니다. 뭐 관절이나 뭐 이런 데 무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살살하는 운동이거든요.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빠르게 걷기만 해도 존투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걷는 정도,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은 좀 살살 뛰는 정도, 천천히 실내 자전거 페달 밟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4-5번 30분 이상 꾸준히 한 달만 해보세요. 웬만한 거에 부정적 정서 유발이 잘 안 됩니다. 심박수가 쫙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트라우마 스트레스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대인공포증도 있고, 불안장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불안장애든 그 불안장애를 겪는 가장 흔한 정신과에 외래 환자 오는 게 불안장애 환자들이에요. 이 불안장애 환자들한테 가장 1차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인데놀 같은 고혈압 약입니다. 무조건 심장 천천히 뛰고 살살 뛰게 하는 약입니다. 정신과에서 내가 너무 불안해요 라고 왔을 때 심장약을 주는 겁니다. 심장 천천히 뛰는 약.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갑자기 천천히 뛰고 살살 뛰니까 불안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안감이나 분노는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통하지 않고 내 몸이 항상 편안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적으로 되고 하는 그 몸 상태를 자꾸 만들어주면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는, 편도체의 민감도, 그게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웬만한 자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별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저도 느낀 적, 야,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엄청 짜증나고 화났을 텐데 이제는 괜찮네? 내가 인간성이 좀 좋아졌나? 인간성이 좋아진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인간성이 좋아진다, 인간관계 다 좋아진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행복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